EBS 수능 특강 고전시간 12강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이번에 보게 될 12강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형산별곡에 나왔던 것처럼 이론적인 부분이 이제 가라고 하는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와 다에는 처용가라고 하는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갈래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 다른 작품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서 각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 보시면 향가 처용가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고려가요 처용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향가 처용가가 나오고 고려가요 처용가가 나오면 향가라고 하는 갈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고려가요라고 하는 갈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고려가요와 향가는 배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갈래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됐죠? 여기 나와 있는 향가 처용가는 가나 다중에 나라고 하는 문단 변호를 중심으로 나와 있고요. 고려가요 처용가는 다라고 하는 문단 번호를 바탕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나라고 하는 처용가와 다라고 하는 처용가를 비교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포인트인데, 그 비교하는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갈래, 두 번째 각 작품별 화자도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화자도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시적 대상, 네 번째 어떠한 구성으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각 작품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됐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작품과 관련된 내용이고, 뭐 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도 있겠죠. 표기 방식. 그러니까 향가라고 하는 건 향찰이라고 하는 표기법을 사용할 거고, 고려가요라고 말하는 처용가는 맨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시간이 흘러서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표기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신이 나올 거야. 나쁜 것을 역신이라고 하죠. 역신에 대한 화자라고 말하면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잠시만요. 역신에 대한 이 작품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작품 제목에도 나오는 처용의 태도, 그리고 처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용의 모습도 조금 다르게 형상화 될 테니까 비교하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갈래도 다르기 때문에 현대로 내려오면서 변화되는 과정 자체가 다를 겁니다. 변모 과정. 이런 것들이 나와 다의 차이점을 지배하는 기준점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9가지를 기준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차이점이 있다면 당연히 공통점도 존재할 텐데, 공통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처용이라고 하는 중심 인물이 역신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상을 몰아낸다는 내용이 공통점이고, 역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들이 꺼려하는 대상, 오늘날로 따지면 뭐 바이러스와 관련된 거, 귀신과 같은 것들이 될 테니까 이런 것을 말로써 기원한다 라고 본다면 주술적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귀신을 쫓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게 교재에 벽사진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벽사진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나와 다의 공통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 얘들아. 당연히 뭐도 다를 거냐면 주제도 다르겠죠. 주제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럼 지금부터 처용과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 먼저 보겠습니다. 향가 처용가는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작품으로 신라시대 처용이 직접 지어 부른 것이다. 관련 설화에 따르면 처용은 여기서 말하는 이 처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 될 테니까 처용은 집안에 침범한 역신을 보고 화를 내지 않고 다만 노래를 부르고 물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노래만 부르고 떠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이에 감복한 역신은 정서적으로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다, 정서적으로 감동을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용의 얼굴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도망친대요. 그럼 결국 방금 봤던 이해라고 하는 부분부터 도망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놓고 보면 주변 사람들은 처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노래를 불렀더니 역신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인식을 할 테니, 처용이 역신을 구축할 수 있는 주술적 힘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는 이유이자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옛날 이야기에서 처용이 한 행동 때문에 역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처용이가 역신을 구축할 수 있는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됐죠? 여기서 말하는 구축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어떤 세력 따위를 쫓아내다 라고 하는 뜻이 구축입니다. 어떤 세력 따위를 쫓아내다, 얘가 구축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갈게요. 고려가요 처용가는 향가 처용가의 관련 설화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작품으로 위협이나 명령을 통해 벽사진경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주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대요. 그러면 아까는 향가 처용가의 경우에는 역신을 보고 화를 내지 않고 다만 노래를 부르고 물러났다라고 했지만, 고려가요 처용가는 위협이나 명령을 통해서 벽사진경을 달성하려고 한다니까 차이점이 되겠죠.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무가들은 대체로 신을 모시는 청배, 신을 천사하는 천신, 악귀를 쫓는 축귀, 제주의 소원을 비는 발언의 구조를 지니는데, 고려가요 처용가도 이와 유사한 구성을 지닌다. 그러면 고려가요 처용가도 이와 유사한 구성이라고 말한다면 무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무가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가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무가라고 하는 건 무녀들 있죠. 그러니까 무녀들이 무속 생활을 할 거야. 신내림을 받아서 무언가를 기원하면서 춤추고 이런 것을 무가라고 할 텐데, 즉 무가란 무속인들이 제사나 의식을 행할 때 말하는 노래나 사설을 무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속인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무속인들이 나와서 의식을 지내면서 하는 사설이나 노래가 무가다. 그러면 고려가요 처용가도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주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주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언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어떤 일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발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볼게요. 고려가요 초용가에 대한 어구풀이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다음과 같이 두 명의 화자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 경우 향과 초용가와 관련된 상황이 나타난 부분의 나를 초용압이라고 보지만 1번이 되겠죠. 반면에 후반부의 나는 제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대요. 화자를 조금 다르게 보는 거죠. 고려가요 초용가에서 고려가요 초용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고려가요 초용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봐야죠. 처용아비는 열병신을 쫓아낼 수 있는 무엇으로 형상화 되어 있냐면 강력한 신. 그럼 결국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신으로 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라고 하는 건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을 제주라고 한다라고 했죠. 제주는 처용아비를 통해 자신의 간절한 염원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대요. 됐죠? 그러면 아까 봤던 처용가와 관련해서 화자를 두 가지로 나누는 부분은 본문을 보면서 제가 도와드리면 될 것 같으니까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에 나와 있는 처용이 적은 처용가는 향가라고 설명을 드렸죠. 향가라고 하는 건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신라시대 당시에 화랑이나 승려 등 귀족계층이 주로 창작을 했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리는 향찰 표기법을 사용하고요. 문장 전체를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표현했던 것이 향가죠. 그래서 이 향가가 나오면 제가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한자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바꿨으니까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가를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간략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볼게요. 동경 밝은 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동경이라고 하는 건 당시의 수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라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라시대의 수도는 경주가 되겠죠. 이러한 경주에 밝은 달이라고 나와 있으니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이고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진 않겠네요. 밤들이 논이다가 밤늦게 놀다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논이다가라고 하는 게 늦게 귀가하게 된, 즉 늦은 귀가의 이유가 되겠죠. 밤늦게 놀다가 들어가서 자리를 보니 가겠습니다. 다리가 내실어라. 원래 사람은 다리가 두 개인데 자기 와이프만 집에 있어야 되니까 다리가 두 개여야 되는데 다리가 네 개였답니다. 그럼 이 부분의 의미가 뭐냐면 병을 가지고 오는 나쁜 신을 역신이라고 했죠. 역신이 아내를 범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 다리가 4개라고 하면 2개는 아내가 될 거고 2개는 역신이 될 텐데, 아내와 역신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역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서 대상 전체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대유법이 되겠죠.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한다. 대유법. 이어서 갈게요.
둘은 내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둘은 내 것이고 라고 하는 건 아내가 되겠네요. 둘은 누구의 것인고, 즉 역신이 되겠죠. 본디 내 것이지만, 마지막 부분 보세요.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는가 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까 가에서 봤던 체념 또는 관용 또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넘어가려는 달관의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마지막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 감탄사가 없어요.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외치는 것 같은 어조로 사용되는 나의 마지막 행처럼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 여기에도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에도 영탄적 어조가 나온다. 감탄사가 없지만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처용과 향가 처용가였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처용아비를 누가 지어 세우는가?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첫 번째 구절의 의미는 처용아비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처용이 되겠죠. 처용 또는 처용이 가지고 있는 처용의 모습을 누가 만들어 세웠는가? 라고 현대어풀이 하시면 됩니다. 현대어풀이가 좀 어려우실까봐. 바늘도 실도 없이, 바늘도 실도 없이 똑같은 말을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구절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바늘과 실도 없는데 처용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한 신비로움 또는 신의함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되겠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인형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천도 필요하고 바늘도 필요하고 실도 필요할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려가요 처용가에서는 처용의 모습을 누군가가 만들어 세워놨는데 그거를 만들 때 바늘도 없었고 실도 없었대. 그럼 실도 안 쓰고 바늘도 안 쓰고 어떻게 처용을 만들어낸 거지? 와 신비로워, 와 신기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 처용아비를 누가 지어 세우는가? 그럼 지금 보고 있는 부분 보시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바늘도 과 실도 없는데 처용아비를 대체 누가 어떻게 만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 동일한 말의 반복을 통해서 아까 봤던 거 똑같이 강조할게요. 처용아비 또는 아까 봤던 처용 또는 처용의 모습에 대한 신의함 또는 신비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복이라고 했을 때 온유령성은 기본이고 의미 강조라고 하는 효과까지 따라온다라고 했으니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여 12제국이 모두 모여 세운. 여기 나와 있는 12제국이 모두 모여 세운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어로 풀이하면요 12제국이라고 하는 건 12개의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제국 사람들이 모두 모여 찬양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제국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찬양하는 아라고 하는 글자 나왔으니까 대놓고 영탐적 어조가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용아비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여. 많고 많은 사람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용아비를 믿고 따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처용이
많은 사람의 찬양하는 걸 우리 추앙하다라고 하잖아, 그죠? 추앙을 받고 있음을 표현하는 구절이 될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버찌야 오야사 농리야 빨리 나와서 내 신코를 메어라. 내 신발을 메어라. 안 메어 있으면 나올 것이다. 나쁜 말. 여기를 가지고 도치법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안 메어 있으면 나쁜 말 나올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문장의 순서를 바꿨다 도치법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동경 밝은 달과 라고 나오는데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동경 밝은 달과 밤늦도록 논이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로구나. 가로 닫아볼까요? 얘는 방금 우리가 나에서 봤던 향가 처용가와 향가 처용가와 상황이 동일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이어서 갈게요. 아, 둘은 내 것인데 그럼 내라고 하는 단어를 바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초용이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라고 하는 글자 사용됐으니까 영탄법이라고 하는 것,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 거 금방 캐치 가능하시겠죠? 아,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그럼 즉 처용의 말 또는 처용의 대사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됐어요? 이럴 때 처용아비가 보시면 열병신이야 횟거리이다. 즉 횟감밖에 되지 않는다. 더 간단하게 보면 이 횟거리라고 하는 세 글자를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병신이라고 하는 건 역신이 되겠죠. 이렇게 천금을 주시겠습니까? 처용합이요. 즉 처용이시여 천금을 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칠보, 칠보는 위에 나와 있는 천금이랑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금과 같이 비싸고 귀한 칠보를 주시겠습니까? 처용이시여. 되었죠. 그 다음 천금 칠보도 그만 두세요. 열병신을 날 잡아주세요. 즉 방금 봤던 두 부분을 묶어보시면 천금과 칠보 괜찮아. 대신 열병신을 잡아주세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제주의 염원이 드러난 부분인데 천금 칠보처럼 고귀한 것보다 열병신을 잡아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제주의 부분이 되겠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이나 들이나 천리외, 천리외라고 하는 걸 천리 밖이니까 멀고 먼 곳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산이나 들이나 멀고 먼 곳으로 처용아비를 피하여 가고죠. 즉 산이나 들이나 천리외, 처용아비를 피해서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앞에서 봤던 열병신의 발화? 발화라고 하는 건 말이라고 봐도 되고요. 대사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처럼 쓰이고 있는 부분. 즉 처용아비를 피하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 열병신도 처용아비, 즉 처용이 굉장히 무서웠겠죠. 아, 열병 대신에 발언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열병 대신이 원하는 바람을 표현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중구난방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처용이 말하다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자가 달라지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열병신을 날 잡아주소서에서 날 있죠, 날이라고 하는 글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날이라고 하는 게 아까 가에서 봤던 후반부의 화자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1인칭 화자는 누구로 보시면 되냐면 제주의 목소리,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중심이 되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앞에서 내 신코를 메어라라고 했을 때 내라고 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라고 하는 것의 화자가 누구냐면 처용합이. 이거는 아까 가에서 전반부의 화자라고 보시면 돼요. 즉 현가, 처용가와 관련된 부분의 화자이면 처용합의가 된다. 또 아까 봤던 것처럼 둘은 내 것이거니와에서 이 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봤던 처용합의가 되겠죠, 화자는. 그래서 고려가요 처용과는 부분별로 화자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화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으면 굉장히 낯설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마지막으로 봤던 작자미상 처용과의 주제는 가정을 침범한 역신을 쫓아내다, 즉 구축하다 라고 하는 게 주제고, 사자성어, 벽사진경, 무가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가에서 봤죠. 반면에 앞에서 봤던 처용가라고 하는 작품의 주제는 처용이라고 하는 중심 인물이 보여줬던 처용의 관용과 체념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죠. 되셨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차이점이나 이 공통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정리지에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면, 나와 다의 차이점, 갈래는 나는 향가고 다는 고려가요다. 화자의 모습은 나는 처용이고 다는 제주가 중심이, 처용이 나오고 부분적으로 제주가 나온다. 3번 대상이라고 하는 것, 즉 쫓아내야 되는 대상, 구축의 대상은 나는 역신이고 다는 열병신이다. 구성이라고 따진다면 나는 역신이 침범을 했고 처용이 관용을 베풀었다면, 다의 처용가는 무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신, 축기, 발언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 구성이 된다. 특징을 따진다면 나의 처용가는 처용의 체념이나 관용, 달관을 드러낸다면, 다에 나와 있는 처용가는 배경설화에서 약속을 했대요. 다시 침범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약속을 바탕으로 처용의 신이한 능력을 드러내는 게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기 방식 놓고 보면 나는 향찰로 표기했고 다는 구전대다가 훈민정음으로 기록하고, 7번 역신에 대한 처용의 태도를 보시면 나는 체념과 관용을 베푼다, 다는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위협한다. 8번 처용의 모습을 보면 나에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고 다에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변모과정이라고 하는 건 나에 쓰인 향가는 고려시대가 되면
궁중에서 잔치 때 추는 처용무화 같은 걸로 발전을 하고요. 다에 나와 있는 처용가는 무가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라고 하니까 질병을 몰아내는 주술적 양식을 갖게 되는 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가와 나의 성격을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성이 있는 작품이 처용가고요. 한 번만 제대로 틀 잡아놓고 기준 잡아놓고 학습하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